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18% 상승, 코스닥은 1.9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 시황에서만큼은 이 3월 폭락장 이후에 지금까지 방향성을 좀 잘 잡고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얻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어설프게 이런 뭐 조정 나올 때 내가 시장을 뭐 그냥 어설프게 예측해가지고 뭐 인버스 잡는다거나 뭐 현금 100% 보유해 놓고 더 큰 조정이 오길 기다린다거나 이런 조금 뭐 아쉬운 판단은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봐요. 이번에도 뭐 요때도 제가 마찬가지로 이때 이제 오버슈팅 나오고 고점이 좀 나오고 이때도 뭐 제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좀 빼고 다시 한번 3,300을 돌파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뭐 우리가 걱정할 만한 매도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시장 분위기로서 그러기가 힘들다.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기간 조정으로 좀 더 빼고 가면 사실은 저는 더 좋겠어요. 근데 일단은 시장은 기간 조정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고요. 이 기세라면은 3,300 한번 뚫으러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3,300을 뚫는 과정 안에서 뭐 약간 이제 이때처럼 막 3, 4%씩 양봉이 막 하루 이틀 막 조금 오버슈팅으로 나온다거나 이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되면은 저는 고민을 조금 일단 해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겠다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3,300을 뚫고 정말 조금 우리가 뭐 미쳤다고 생각이 들 만큼의 어떤 좀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요때는 조금 저도 조정의 깊이에 대해서 요때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음을 일단은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추 흐름을 좀 더 보면서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 기세가 쉽게 꺾이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이 대단한 대세 상승장의 추세가 뭐 중기로 꺾이든 완전히 그냥 마무리되든 언제 고점이 나올 거라고 이제 보는지 누군가 이제 저한테 여쭤본다라고 하면 이 지금 뭐 수급 상황만 가지고는 고점이 형성되기 힘들 것 같고요. 굉장한 어떤 전 세계적으로 투심을 악화시킬 만한 악재가 출현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으로서 뭐 우리가 걱정할 만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충분히 더 간다라고 보는 거고요. 당분간은 뭐 크게 시장에 대해서 막 너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걱정보다는 추세 끝에서 혹시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 내가 손절 한번 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좀 추세를 빼먹겠다는 포지션이 지금 이런 어떤 대세 상승상에서는 좀 더 어울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시장은 삼성 관련 이제 반도체 이슈가 되게 많죠.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가 뭐 공급이 안 되져 가지고 난리도 아니죠. 부족해서. 뭐 인텔이랑 이슈도 있었고 오늘은 또 테슬라랑 뉴스도 있었습니다. 테슬라 반도체도 개발한다는 뉴스가 있고 그래서 뭐 이제 나누어 보면 지금 인텔 쪽 그러니까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이 강했고 뭐 시그네틱스랑 뭐 AD 칩스 요 정도가 지금 제일 그러니까 저번 주 뭐 금요일 그러니까 애초에 AD 칩스는 상한가를 미리 인텔 뉴스 전에도 한번 갔었잖아요. 요때죠. 요때 상한가를 한번 갔었고 이제 준비하다가 인텔 뉴스 나오면서 또 한번 급등을 좀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테마적인 느낌에서는 뭐 이제 그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을 제외하고 테마적인 느낌에서는 지금 AD 칩스가 삼성 반도체 테마에서는 약간 대장을 하는 느낌으로 좀 흘러오고 있다가 이제 시그네틱스가 이제 인텔 뉴스로 인해서 지금 약간 대장으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그래서 테마주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시그네틱스나 AD 칩스 가지고 어떤 뭐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매매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재료는 워낙 좋기 때문에 충분히 뭐 눌림목 구간이나 이용을 하면 뭐 충분히 수익은 좀 줄 수 있는 그런 재료이고 종목들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테슬라 뉴스로는 SFA 반도체가 장중에 뭐 SFA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뭐 상한가를 간다거나 이런 어떤 테마성이 짙은 종목은 아니죠. 그래도 한 번씩 오르면 많이 오르긴 하는 종목인데 최근에 어떤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종목들의 어떤 그 시장이 뜨거움을 반영하는 것만큼 뭐 최근 하나마이크론도 그랬고 뭐 네페스 이런 종목들 보면 뭐 좋은 뉴스가 동반이 되어지면은 뭐 20% 이상도 급등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뉴스도 괜찮았는데 SFA 반도체 조금 뭐 아쉽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은 하루 만에 뭐 20%씩 가고 30%씩 가고 그러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라서 이런 애들은 이제 조금 스윙으로 끌고 가면 좋은 종목이죠. 얘도 이 6,500원이라는 저항대를 뚫기 위해서 점점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가겠죠. 요런 식으로 그러다가 어떤 그 순간에 저항대를 뚫어내는 기준봉이 또 출현을 하면서 요렇게 이제 박스권 하나를 자체를 레벨업 시키는 과정이 나타날 겁니다. S반도체 굉장히 좋게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쿠키런 흥행 기대감으로 데브 시스터즈가 2연상을 갔고요. 지금 넥슨 같은 경우는 텐센트에서 인수 관련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주들도 최근에 분위기가 괜찮다. 웹젠 데브 시스터즈 일단 한번 볼까? 얘는 뭐 이제 전형적으로 조금 이제 가벼운 종목들이 시세를 낼 때 어떤 뭐 패턴인데 약간 좀 조정 없이 계속해서 급등하는 그런 뭐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그런 패턴들로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뭐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증백 종목을 잘 그렇게 뭐 아주 그냥 그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면서 거래대금 막 5천억 이상씩 터지고 요러지 않는 이상 저는 뭐 증백 종목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아서요. 이제 하더라도 이제 개인 매매 정도는 하지만 저희 리딩방에서는 증백 종목을 매매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놓치는 종목들도 많아요. 유진 로봇도 제가 요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증백에다가 거래대금도 막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제가 토요일날 올려드렸던 박스권 돌파 강의 보시면 이런 것들 그냥 차트 돌리다 보면 다 보이는 거거든요. 기준봉 세우고 나서 이렇게 박스권 으로 흘러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형태. 근데 이제 증백이고 거래대금이 조금 이제 리딩방에서는 여러 회원님들이랑 같이 매수하고 같이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호가에 너무 큰 변동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패스를 했던 종목인데 얘도 뭐 상한가 막 가고 이래 버렸죠. 그러니까 데브 시스터즈도 뭐 한다면은 어떤 좀 충분한 눌림을 좀 기다렸다가 약간 좀 오버나잇보다는 당일 뭐 트레이딩 매매의 영역 정도로 한번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뭐 넥슨 GT도 지금 바닥권에서 요 가격대 12,000원 가격대 깨지 않고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뿅 하고 다시 한번 충분한 시세 한번 냈죠. 그리고 충분한 조정 후에 다시 한번 돌아 나가는 흐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넥슨 GT도 좋고 게임주들이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문화 콘텐츠 게임주 화장품 관련주들은 정말 언제 또 뜬금포로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확산세도 좀 뭐 예를 들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가 시진핑이 방한을 또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정말 관련주들 아마 심심치 않게 상한가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항상 편입을 해둬야 되는
테마주들 중에 하나고요. 웹젠도 제가 4만원 안착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이후로 완전히 이렇게 박스권 하나가 이제 레벨이 업돼 버리는 거니까 상당히 모습 괜찮다.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제 애플카 관련주들 이제 재료 자체는 조금 식은 느낌이지만 좀 가벼운 애들 있죠. 그러니까 굳이 뭐 구형테크나 유진노브 이런 애들 보면 약간 뭐 시그네틱스, AD칩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뭐 삼성 반도체란 이 재료들 가지고 뭐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뭐 테스 뭐 이런 어떤 반도체 종목들, 뭐 원익 IPS 요런 어떤 부류의 어떤 수급 종목들이 있다면 시그네틱스나 AD칩스 같은 테마주 성격의 종목군이 따로 또 형성이 되는 것처럼 애플카 관련주들도 이제 뭐 현대나 이제 자율주행으로 이제 그 자동차 부품주들로 형성이 되어졌고, 또 약간 테마의 느낌으로는 구형테크랑 뭐 유진로봇 이런 종목들이, 뭐 인포뱅크 이런 종목들이 형성이 됐었잖아요. 오늘은 또 이제 아진산업이라는 종목이 강한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뭐 애플카도 당연히 뭐 테마도 너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 주면 항상 공략을 해봐야 될 그런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형테크도 보시면 2연상 후에 굉장히 고가권에서 조정을 이제 이틀 정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가권에서도 잘 매매하고 하시지만 좀 이제 초보이신 분들은 충분히 더 눌림목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접근하시는 게 안전하고 좋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상승이 나온 마디 하나만 보고는 도대체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지? 단순히 이런 어떤 이평선들만 가지고 어떤 내가 마음에 안정감이 좀 들지 않을 수 있잖아요. 단순히 어떤 이런 선들만 가지고 매매하기에는. 그럴 때는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차트를 가까이 보지 마시고 멀리 보세요. 멀리. 그러면은 이런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어떤 지지 구간들이 나와요. 얘 같은 경우는 2,500원 정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면은 한 요 정도 가격대 혹시 준다면, 그러니까 뭐 위에서 놀다가 가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내 것이 아닌 거고, 조금 이제 천천히 매매할 수 있는 직장인 분들은 이런 가격대 한번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오면 매수해서 반등 나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강해요. 근데 이것도 좀 특이한 게 로봇 관련주들이 막 그 개별적으로 다 자기만의 재료들이 막 있어요. 뭐 휴림 로봇도 보면은 뭐 이낙연 관련주로 편입돼 있고, 유진 로봇은 로봇 관련주로 움직이기 전에 애플카로 관련돼서 좀 갔었고, 어찌됐건 로봇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테마 자체를 불씨를 좀 살린 거는 이제 LG전자의 로봇 사업 진출 기대감 때문에 어찌됐건 이제 대기업이 이런 어떤 그 테마군, 어떤 그 산업군에 대한 훈풍을 한번 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한번 움직이는 거고, 오늘 이제 로봇스타가 이제 대주주가 LG전자이기 때문에 가장 대장주다운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뭐 미국에다가 방역 로봇을 뭐 만들어서 뭐 진출하겠다 그런 뉴스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셀이라는 종목이 있고, 얘 같은 경우도 좀 제가 좋게 보는 게, 러셀이라는 종목 자체는 이제 삼성 반도체 관련주로 들어가고, 얘가 러셀 로보틱스가 이제 지금은 비상장인데 뭐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가 자회사예요. 얘 같은 경우는 또 오늘 핫했던 로봇 관련주로 편입이 돼 있으니까 오늘 또 두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어떤 두 가지 테마에 다 좀 속해지면서, 또 얘가 윤석열 관련주이기도 하죠. 굉장히 차트도 예뻤고, 상한가도 강하게 좀 닫아주는 모습. 얘도 좀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종목 자체도 지금 신고가를 딱 넘어섰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어떤 상한가 종목 중에 또 하나로 러셀 제가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대웅제약 호이스타정 임상 3상 뉴스로 최근에 이제 그 조금씩 분위기를 바꿔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웅이 오르게 되면 현대바이오도 같이 조금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가 오늘 이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인 유나이티드 제약이
장중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현제약도 조금 이제 후발주로 따라가는 모습 보였었죠. 일단 뭐 대웅 또 얘네도 제가 좀 많이 다뤄드려서 얘도 뭐 거의 제가 예상한 대로 봉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일요일날 오늘 매매 전략 이제 좀 알려드리면서 어쨌든 이가 시간에서 뜬 상태였고, 금요일날 시간에서 뜬 상태로 마감이 되어졌고, 이제 여기 이제 눌림 자리는 제가 여기서 이제 얘가 추세가 조금 꺾이고 있을 때 얘는 아마 이 가격대는 깨지 않고 스물스물 요쯤에서 이렇게 흐름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그렇게 한번 언급 드렸던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시간에 한 7%인가요? 상승하고 마감이 됐는데, 바로 이렇게 가는 흐름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음봉이 이런 식으로 좀 갭 떴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지지다가 매물소 하면서 돌아 나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음봉이 떨어졌고, 여기서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무너져 버리면 요거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 가격대만 좀 지켜주면 이 위에서 좀 지지고 볶다가 이렇게 좀 흐름 만들어 가는지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도 지금 거의 비슷한 가격대, 얘도 이제 여기 가격대 2만원은 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뭐 대용이랑 거의 차트 비슷하죠. 얘도 여기서 지금 매치를 이렇게 비비고 있다가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이 21선을 한번 뚫어주는 양봉이 하나 정도 출현을 했다가 여기서 또 며칠 눌렸다가 요렇게 가는 모습이 예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유나이티드 제약 오늘 뭐 장중에 뉴스가 콜키신 코로나 치료제 가능성의 급등 뭐 이렇게 이제 좀 나왔는데, 요런 자리들은 사실 뉴스빨로 분봉상 이런 식으로 뉴스빨로 막 이제 개인들 따라 붙으면서 급등할 때 있죠. 이럴 때 뭔가 이제 돌파 매매로 이런 구간들 좀 이제 먹고 나오는 요 정도 매매를 할 수가 있지, 사실 이런 어떤 역배열의 자리들에서는 뭐 장중 눌림 매매라든가 아싸리 완전히 그냥 상한가가 닫아줬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눌리지 않고 상한가 간 다음에 이렇게 버티는 모습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 좀 공략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이런 역배열권에서 나오는 이런 급등들, 이런 모습으로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어떤 시원한 반등 없이 쭉 내리꽂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때는 이런 식으로 추세 돌려놓고 거의 한 달을 횡보하다가 급등이 나왔지만, 또 이런 자리들에서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그냥 또 이런 식으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는 그냥 단타의 영역이지 뉴스 또 보고 막 따라 들어가실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다. 그다음에 오늘 뭐 셀리버리 2연상 같습니다. 무상증자로.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라는 게 그래요. 아주 옛날에는 뭐 무상증자 한다고 상한가를 뭐 두 번씩 하고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잘 드물었죠. 근데 최근에 무상증자, 특히 바이오 종목이 무상증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 급등을 좀 하는 트렌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셀리버리도 워낙 끼가 좋고 좋은 종목이라서 뭐좀 적당히 눌림을 주면 공략을 좀 해보고 싶지만, 이 현상을 가버려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기술 수출 재료나 뭐 차라리 치료제 재료나 이런 걸로 이 현상을 갔으면 좀 마음 편히 공략을 해볼 수 있겠지만, 무상증자로 이 현상을 갔기 때문에 무증은 솔직히 이현상 상한가 하나 정도가 지금으로서 제가 공략하기에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현상은 조금 마음이 조금 불편한 감이 좀 있다. 그러면은 이번 주랑 뭐 일정 있는 거 좀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어제 이렇게 크게 됐지.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셀트리온은 언제였죠? 제가 요때였나? 요때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뭐 별로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뭐 천천히 결국은 또 다시 회복하러 갈 거다.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근데 뭐 이렇게 생각보다는 조금 급하게 바로 회복을 해주는 모습, 장이 이제 좋아서 그런지 아마 다시 또 전고점 트라이 하러 뭐 단숨에는 좀 못 가더라도 또 이렇게 또 좀 눌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장이 꺾이지 않는 이상. 얘도 결국엔 이렇게 보면은 박스권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요때 당시에 이제 이상 결과 나오면서 이렇게 뺐던 부분은 사실상 그냥 제가 봤을 땐 그 항상 시장은 코에 걸면 코걸이, 오를 때는 그냥 다 좋다 그러고요. 내리려고 이유 갖다 붙이면은 또 모든 걸 또 안 좋게 이유를 갖다 붙이죠. 이때 당시에서 이제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뭐 신나게 여기까지 올려놓고 이제 와서 뭐 치료제가 뭐 승인이 돼서 실제로 이제 시판이 되더라도 국내에 한정이 된다면 매출에 있어서 그렇게 뭐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때 당시에 이제 떨궜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이유는 갖다 붙이기 마련입니다. 오를 때는 별거 아닌 것도 상승 재료가 되고, 내릴 때는 뭐 어떤 것도 꼬투리 잡아서 내리죠. 어찌됐건 뭐 해외 승인에 대한 뭐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꺾이지 않는 이상 한 번 정도는 더 박스권 돌파하러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28일날 요게 이제 저도 일단은 이제 찾아봤고 맞는 걸로는 봤는데, 혹시 날짜가 다르게 되면 댓글로 좀 아시는 분들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8일날 테슬라 실적 발표 있어요. 그러면 그 전으로 관련주들 움직임이 조금 그 전으로 일단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관련주로 최근에 좋았던 거는 명신산업 정도 있겠네요. 얘도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횡보 거치고 있죠. 그 다음에 MS 오토텍 또 관련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생각을 두 가지로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실적 발표가 시장 컨센서스를 또 하회해 버린다면 관련주들이 또 안 좋을 수 있고, 물론 반대로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게 되면 또 폭등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 내가 이 테슬라 실적 발표라는 이벤트에 한번 내가 베팅을 해볼 건지 하지 않을 건지에 대한 뭐 일단 시나리오 먼저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베팅을 하지 않겠다,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실적 발표 전으로 해서 조금 기대감으로 오를 때 그때 그냥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냥 조금 한 입 정도 먹고 나오는 전략으로 뭐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요 부분은 많이 어제 언급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지금 CMO 관련주들입니다. 어찌됐건 뉴스가 또 나오거나 앞으로 이제 뭐 모더나가 됐건 어디가 됐건 위탁 생산을 하는 어떤 우리나라의 기업이 정해지게 되면 이때도 이제 또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바이넥스가 모더나에 정말 뭐 위탁 생산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졌다 하면은 뭐 바이넥스는 정말 뭐 상한가도 갈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재료죠. 근데 얘가 이제 선정이 되어 버렸으니 같이 기대감으로 오르던 뭐 록십자나 한미 그룹주들은 또 뭐 이미 이제 바이넥스로 정해져 버렸으니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또 뭐 그 기대감으로 같이 해가지고 좀 더 이제 그러니까 그 CMO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뉴스가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확정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근육을 좀 키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찌됐건 지금 CMO 관련주들은 바이넥스 요것도 제가 방송에서 요땐가요? 언급 드렸었죠. 요렇게 수렴의 과정에 있고,
보통 이런 어떤 수렴의 끝에 구간에서 어떤 그 재료가 있으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바이넥스도 재료가 충분히 있는 애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렴의 끝 구간에서 고개를 드러내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높게 거론이 되는 쪽은 녹십자랑 한미약품 정도인 걸로 저는 알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고 차트 굉장히 괜찮다.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설 전후로 실제 이제 뭐 백신이 뭐 이제 접종도 시작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백신 관련주들, CMO 관련주들 분위기가 한 번 정도 더 화끈하게 한번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테마군들이고요. 뭐 최근에 가장 뭐 강했던 자율주행 테마들 뭐 계속해서 그냥 어떤 흐름 안에 진행 중인 흐름 안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모트렉스나 이런 애들도 약간 좀 움직이는 게 뭔가 또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얘도 지금 8,500원이라는 가격대를 이렇게 이제 지지고 볶다가 뿅 하고 한번 뚫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모트렉스도 최근에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원래 자율주행 테마에 항상 대장 역할을 하던 애인데 한번 시세를 줬기 때문에 좀 필요가 있으니까 최근에는 뭐 라닉스나 뭐 다른 종목들 뭐 요런 종목들의 대장자리를 좀 뺏겼었죠. 텔레칩스나. 근데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줄 수 있으니까 얘도 이 저항대를 두고 수렴하는 형태 로 지금 좀 진행이 중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쿠팡 나스닥 상장 관련주들 동방도 급등 후 눌림 자리에서 이렇게 또 한 번 돌아나가는 어떤 반등이 이어지려고 하는 모양새네요. 거기다가 제가 쿠팡 관련주들이 처음 형성이 되었을 때도 제가 동방 그리고 인터파크 딱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미 이렇게 상한가처럼 나왔을 때도 아무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나머지 종목들 조금 비리비리하죠. 그래서 쇼박스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동방, 인터파크, 쇼박스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터파크도 제가 요 정도 때쯤 단일가에서 올리던지 단일가 풀리고 올리던지 아마 얘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칠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말씀드렸었는데 나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쇼박스를 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인터파크는 시세를 한번 반등이 나왔으니까 쇼박스가 지금 이날 상한가 보내놓고 한 게 없어요. 거래량 다 죽었고 물량이 나간 흔적이 일단은 없다. 그럼 조금 수상하다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영화관 관련주들 뭐 쇼박스다 CJ CGV 얘네들은 쿠팡 관련주가 쇼박스가 혹시 아니더라도 지금 최근에 뭐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뭐 영화관 관련주나 뭐 최근에 뭐 여행주들도 좀 좋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도 좀 엮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쇼박스도 지금 제 눈에 굉장히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